이제 문제는 이제 보세요. 이게 모든 게 반드시 그렇게 간다라는 건 없어요. 뭐 회사 내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차트가 안 좋으면 뭐합니까? 회사 내부의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자체 안에서 무슨 뭐 비리가 있고 뭐 횡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불법이 있어서 그게 드러났다. 그러면 뭐 이게 암만 좋아도 엄청난 그 메이저급에서 투자를 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없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어도 손절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손절 기준은 뭐냐? 이 상태에서 손절 기준은요. 이 60 깨면 그냥 손절인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이 60을 깨면 무조건 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60을 뭐 깨는 척 하다가 살짝 걸쳤다가 뭐 다시 또 땡겨놨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깨면 손절인 거예요. 아래 꼬리 달려도 손절인 거예요, 그냥. 지극히 좋은 종목이 이 자리에서 우상향 하기도 바쁜데 뭘 또 밑으로 내려가서 60을 건들고 애를 태우고 왜 그러겠어요? 뭔가 안 좋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딱 원칙을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그 뒤에 날아가면 어떡해? 그 뒤에 문제고. 당장에 죽겠는데 뭐 그 뒤가 중요합니까? 손절은 그때 안 하면 죽어요, 그냥. 그 뒤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수일수록 주식은 날아가면 어떡해? 그거 생각해요. 바로 빠져 죽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원칙상 60을 깨면 그냥 손절이다. 딱 깨지는 순간 그냥 그 분봉상 보면 잘 보여요. 뭐 1분봉, 3분봉 이런 거 보면 잘 보여요. 아래 꼬리를 살짝 깬다. 그러면 그냥 던져야 돼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깨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거는요. 아예 이까지 내려가도 안 해요. 여기서 바로 그냥 20선을 어떻게 타고 올릴까 그거 생각하지. 여기서 막 상단으로 오히려 반대로 20선 위를 뚫으려고 막 시도하지. 거꾸로 60을 깨려고 막 시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거꾸로 사람들은 60을 막 깨려고 시도하는데 아니야, 바칠 거야, 지지할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반대로 저 위에서 20을 뛰어 올리려고 막 시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21선을 지켜주나, 왜냐면 이제 20선 위에서 계속 댕댕거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20선 지켰다 해가지고 월요일 날 종가에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화요일 날 20선을 살짝 걸치는 윗꼬리, 아래꼬리 내면서 20선에 싹 걸쳐서 살짝 몸통이 20선 바로 살짝 아래에 걸쳐 있네? 그러면 그날 종가에 파는 거예요. 네, 아깝다 마시고 그날 종가에 팔아버렸어요. 왜? 이게 어떤 연유에 어떤 일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 어떤 악재가 있어가지고 바로 점 하한가 가서 붕붕붕붕 내려가면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 나이브한 것은요, 완전 건물입니다. 주식에서는 나이브하면 안 됩니다. 아주 민감하게 곤두 세워야 됩니다. 어디에? 손절 자리에. 그 손절 자리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이평선이 기준입니다. 가장 쉽잖아요. 가장 잘 보이고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아니까 저거 뭐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속여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속아줄게 해서 일단은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20선 만약에 슬쩍 걸치면서 몸통이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다. 일단 속아주면서 파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 팔았는데 다행히 그 밑에 이제 음봉을 또 쭉쭉쭉 내리면서, 그죠? 결국 이 120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120이 또 댕댕거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속여놓고 그 다음날 양봉으로 빵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또 많아요, 사실상.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대로 하는 거죠. 기준점, 바로 이평선이다. 그거 깨면 그냥 깨는 순간 팔고 그 뒤에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자 말이죠. 얼마든지 또 기회 줍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성화이텍은 아이고 신용들이 막 죽어나가네. 성화이텍은 정말 누적 공매도량이 270만 주가 되네요. 상장 주식 수가 8천만 주죠. 이번에 제가 또 성화이텍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일봉은 참 좋았어요. 지금도 일봉은 좋은데 단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월봉 상태가 그닥이에요. 월봉이 지금 120이 위에서 이고 있죠. 120을. 이게 조금 찝찝한 거죠. 이 120이 여 밑에서 받치고 있다면 참 좋았을 그림인데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봉은 참 좋아요. 뭐 일봉은 지금도 좋고요. 20선을 장중에 깼잖아요. 아래꼬리 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땡겨놨더라도 이날 근무 때문에 장중에 못 보다가 종가에서는 뭐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종가에서 팔았단 말입니다. 이날 딱 보고 그냥 에라 이거 좀 바로 내일 그냥 바로 밑에서 해가지고 줄 빠져버리면 뭐 손도 못 쓴다 해가지고 종가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 보세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졌는데 20선을 깨면서 그때도 보세요. 요날 못돼 깨도 20선에 꼬리만 살짝 내고 몸통은 아예 밑으로 안 빠뜨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완전 빼버린다니까요. 붙여놓는다는 자체가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그 다음날 빼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가미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쭉 빼잖아요. 뺐다가 질질거리면서 5일선을 타고 보통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5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죠. 얘는 반대로 5일선을 머리에 이고 스르르 내립니다. 그죠? 5일선의 무게도 못 견디면서 질질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120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20에서는 과연 또 지켜주는가? 이게 또 문제죠. 왜? 완전 120이 붙여놨었잖아. 이것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찔한 거죠, 지금. 한마디로 백척간도 절벽에 그냥 두 발을 바짝 절벽 앞에 그냥 붙여놓고 절벽 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찔하죠.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바로 막 반등시켜주면야 아 좋다 하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20선을 깨면 판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0선을 깨면 판다. 또 바로 이전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막 이제 올라가잖아요. 파는 기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서 이렇게 줄줄줄 올라가다가 그죠? 지금 다 이게 괜찮죠? 또 음봉이라도 요 5일선 지켰죠? 그러다가 이날 이제 빵 올라갔어요. 빵 올라갔다가 이제 스르르르 꺼진다. 이 고점에서는 못 팔았고 이만큼 빠졌는데 어떻게 팔아? 아까워 못 팔아. 그러면 결국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줘야 되는데 끊는 기준이 여기서는 5일선이단 말이죠. 5일선을 훼손하면 파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 아래꼬리 달면서 5일선을 훼손했다. 이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일선까지 내려와서 파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요. 5일선 보면 안 돼요. 5일선보다 훨씬 더 짧은 거를 여기에 넣고 5일선까지 내려오면요. 사실상 얘네들이 오릴 때 이렇게 윗꼬리까지 쑥 달고 이렇게 해서 쭉 내리는데 5일선까지 내려오면요. 이 윗꼬리보다는 많이 내려온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정작 배울 때는 5일선 기준으로 했는데 정작 이제 팔러 가니까 5일선에서 고점 대비 너무 내려온 거예요. 아까워 못 팔아서 또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이 5일선 자체를 뭐 하나 더 넣든가 바꾸세요. 2일선을 넣든가 3일선을 넣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이날 급등하고 뭐 급등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데 그 다음 날에 음봉이 됐잖아요. 음봉이 돼서 전날에 종가를 깼잖아요. 그러면 이제 2일선, 이틀선, 그죠? 2일선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안 보고 그냥 판다. 이런 기준이 스스로 생기면 그렇게 하세요. 자, 이 앞에서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요 선 자체가 2일선을 끈 겁니다. 그죠? 2일선. 여기서 깨졌죠. 물론 뭐 이때도 살짝은 훼손했지만 몸통은 훼손 안 했어요. 그리고 전날 종가 기준으로는 훼손 안 했고 그래서 요날 이제 바짝 세울 때 요때도 이 고점에서 못 팔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요 상태가 딱 됐을 때는 이게 꺾어지는 게 요날은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밑을 빠뜨렸으니까 여기 딱 꺾어지는 게 보이지. 근데 요날은 못 팔았더라도 요 다음날은 팔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바로 요 다음날의 윗꼬리 고점이 전날의 윗꼬리 고점을 못 넘기면 요때 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화이텍은 만약에 성화이텍을 뭐 어느 시점이든지 하여튼 매수하셨다는 분들은 모레죠. 월요일 날 이 120을 깬 상태에서 밑으로 마이너스 뭐 1%, 2%대 그렇게 하여튼 120을 깬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매도예요. 너무 손실이 큰데요. 어쩔 수 없어요. 매도가 답이에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요. 이게 만약에 밑으로 줄 빠진다. 그러면 이 고통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야 돼.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이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 괴롭고 이 기간에 또 안고도 못하고 뭐 여러모로 그냥 막 피곤해져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듯이 공매도가 있잖아요. 공매도. 그 공매도가 이제 더 막 들어오면서 과도하게 실려버리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보셨듯이 신용이 계속 터지고 있었죠. 신용이 계속 5%대에서 4%대로 줄었잖아요. 이 120마저 더 깨고 내려가면요. 신용들이 왕창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쫙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팔자리를 해서 못 팔으면요. 지금 손실의 2배 이상 되어서 거기서 결국은 못 견디고 팔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의 이게 손절 처리를 빨리 못 하시는 분들의 어쩌면 생리예요. 생리. 운명이에요.
그렇게 몰고 가서 안 팔 수 없을 자리까지 그냥 빼버립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아직 견디어? 그러면 더 빼. 팔 때까지 뺍니다. 안 팔고 못 빼겨요. 손실은 손실대로 다 보고 고통대로 다 받고 결국은 털어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날 보란 듯이 짱대를 채워요. 이틀 만에 상가 정도 가버립니다. 그거 아니까 난 안 팔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원칙적인 자리에서 깨면 판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금의 손실이 아깝다. 나중에 그보다 배 이상 손실이 커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자체 내부적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공매도가 있고 하는 것은 이 내부 사정이니까 차트 한번 좀 뭡니까? 그런 게 생겨버렸으니까 이런 좋은 자리에서 20선을 살짝 깨더라도 한 이 정도에서 살 돌아가서 다시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여기서 쭉 흘러내려 버렸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뭔가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자리에서 보세요. 요렇게 해서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 하단자리를, 요 추세 하단자리를 여기에서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20을 깼더라도. 실제로는 20선이 주가 아니고요. 요 추세가 주가 되는 거예요. 추세 하단자리가 정말로 오리지널 버팀목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자리를 이렇게 깨버렸으니까 이 21선은 누구나 아는 그런 선이고 그 밑에 이제 이 추세선이 있었다는 거죠. 추세 하단선. 그러니까 이 손절 자리는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 바로 이평선과 그 다음은 추세선인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매도하는 자리도 이 추세 상단선과 그죠? 위에서 익절 자리도 추세 상단선과 손절 자리도 추세 하단선을 깨면 손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추세 상단선 갔다 여기서 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하다 보니까 손절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